그래서 20평을 지으면 정도는 필요한 거야. 땅값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계속 김원천 소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한옥을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질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옥이 어떤 식의 뭐 신축 비용이 들까? 그리고 네. 한옥이 신축이 어떤 특성이 있나 얘기 그쵸.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이전에 한옥에 너무 살고 싶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 특히 북촌, 여기 서촌 이 가까운 도심이라고 우리 한양도성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이 집들이 한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 한옥 살고 싶어 이런 욕망보다는 그냥 한옥 사는 게 당연했던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거고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뭐 전세나 살기 위해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좀 너무 각박하게 뭔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 저런 한옥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한옥을 살기 위해서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방 2개, 부엌, 대청, 화장실, 욕실 충분히 가능해요. 한 20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평을 신축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이 없던 땅에 짓더라도 지금 우리 생활이 이미 아파트나 되게 현대식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래된 한옥의 구조에 그런 현대시설들이 들어가야지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평을 지으려면 한 4억 정도는 필요한 거. 땅값 제외하고. 그리고 20평을 지으려면 한 30평 정도 이상의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30평 땅, 20평 한옥, 기타 했을 때에 못해도 건축 비용 제가 최소 4억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분명히 들어요. 땅값을 도심에 산다 그러면은 30평 땅을 사시는 데만 해도 적게는 뭐 한 10억, 많게는 뭐 20억 정도가 드실 텐데 그러면은 적지 않은 거죠. 물론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값, 뭐 마포나 성수 이런 데 생각하면은 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기호, 내가 좋아서 이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고 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얼핏 들었지만 고객분들 층이 아예 다르시잖아요. 항상 저를 만나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무슨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우리 세무사님이야말로 뭐 완전히 월등하신 분들 만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게 이제 소장님 만나면서 딱 깨졌던 게 뭐냐면 한옥은 단층인 줄 알았는데 단층 개념이 아니네 라는 게 확 깨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어떤 가정집을 같이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계단이 있네 안에? 그거를 엄청 놀랬었거든요. 이것도 약간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제 진화된 상황 같은데.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기존에 단층이었냐, 단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가 먼저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방에 금산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전라남도 쪽에 화암사 이런 데 가면은 지리산 화암사 이런 데 가면은 3층 목조 건물 겉에서 보면 3층인 것들, 2층인 것들, 심지어는 뭐 진천의 절에는 아예 목탑이 있어요. 맞아요. 탑은 있죠. 네, 작년 올 초죠. 우리 일가모에서 갔던 속리산에 보은 속리산의 법주사 이런 데는 아예 5층 목탑이 있습니다. 안 지어졌던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예전에 여기 종로의 시전이라든가 보강동, 그 다음에 보문동, 그다음에 여기 심지어는 해화동 이런 데는 2층 한옥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용도였냐? 1층은 장사를 하고 2층은 물건을 보관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절 같은 데는 그런 용도로 사람들한테 판타지를 줘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비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은 순간이지만 밀도가 확 높아지죠. 그리고 면적이 더 필요한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펼쳐서 하는 것보다 위로 짓는 게 그 땅에서 위로 짓는 게 보안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층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왜 1층이 대부분이었냐? 인구 밀도가 낮았어요. 그렇지. 어차피 땅덩어리 많아서. 맞아요. 네. 땅의 가치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우린 용적률을 높이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층 한옥을 짓는 거는 건축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한옥인데 2층에 계단 있는 집을 살고 싶어요. 또 있지만 땅값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한옥이 2층, 아마 저희 앞으로 회사에서 하는 작업들을 보시겠지만 4층, 5층 그 이상의 한옥과 같은 느낌의 건물들이 지어질 겁니다. 그거는 밀도, 도시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현대화가 그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당장 한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난관인 점. 그러니까 뭐 2층도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른 난관이나 뭐 한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건 좀 약간 체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건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우리 회사 원우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데 건설 비용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럼에도 한옥에 우리가 보통은 면적으로 하니까 평당 공사비를 생각하면은 그냥 숫자를 가지고서 어떤 숫자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아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고 싶어서 짓고 살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요. 정말 약간 기호와 컬렉션. 기호와 개념. 컬렉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개발이 되려면 시장에서 계속 순환이 되면서 조금 더 싸게 지면 어떨까, 기술도 이렇게 개발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한 부분에서 공사비 격차,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저희 뭐 설계사무소 건설사도 이렇게 뭔가 되게 알려지게 된 거는 어쩌면 그냥 망하지 않고 해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한편으로는 뭐 겸손하게 말씀 주셨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네. 시장 형성에서. 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전문가들이 만약에 여기서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크다면 파이가 그럼 많겠죠. 적기 때문에. 그건 저는 시장의 논리라고 봐요. 어쩌면 한옥이 시장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럼 저희 이제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그래, 조금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바쁜데 난 돈 버는데 열심히 하고 한옥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다면 조금 뭐 금융 지원을 받아서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제일 어려운 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은 설계 기간이 있어야 되고 시공도 오래 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기준들을 충족시켜서 받으면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시장이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의 기술들이 거기에 이렇게 붙은 거죠. 그 정형화된 약간 루틴함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 세무사님도 계신 거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옥은 여전히 대규모로 뭔가 뭐 스테이를 만든다거나 호텔을 만든다거나 그래도 다들 부딪혀요. 그 부분에. 결국 우리가 요즘 우리 내부에서는 많이들 엑시트 얘기하죠. 엑시트 플랜을 짜기가 쉽지 않은.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좀 기억이 나요. 무조건 제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건물에 들어와서. 왜 저 사람들은, 내 건축주들은 오래된 집을 좋아하지?